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입니다.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부가가치세가 있냐 없냐의 그 차이거든요. 있냐? 그 0%도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면세는 부가가치세 있어 없어요? 면세는 면제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찾으시면 돼요. 자, 10월 전기세 이용료 부가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월 임대료 부가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월에 제품 매출 당연히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이죠.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담보대출. 담보대출은 뭐예요? 금융이잖아요. 금융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이거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낸 거는 부가세 아닌가요? 아니죠. 토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로 보셔야 돼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2번입니다. 다음 중 영세 및 면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영세 및 면세제도예요. 자, 1번입니다. 영세율 제도는 제품 등 직수출 및 구매 확인서 또는 내국 신용장으로 매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영해세율이다. 그렇죠? 0%니까 영해세율이라는 부분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정해진 영세인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그 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보면은 영세율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고요. 3번. 의료보건 용역 및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맞습니다. 이건 면세죠. 그다음 4번. 식용 및 비식용은 국내산, 국외산 구분 없이 면세 대상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선생님, 맞는 건데 왜 틀렸다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4번인 경우에는요, 비식용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비식용은요, 국내산은 면세입니다. 근데 외국산에서 들어오는 비식용은요, 과세예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최근에 본 극한직업 중에서 해파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해파리 때문에 지금 동해 서해 남해 다 난리거든요. 그래서 해파리가 이거는 비식용 부분이 많아요. 식용으로 먹는 데도 있지만 비식용이 더 많거든요. 해파리는 어디다 써요? 화장품에 주로 납품하죠. 화장품에 해파리 쓰는 화장품 있어요. 뭐 피부가 뭐 하얘지나 뭐 이게 있죠. 예, 그래서 해파리는 면세예요. 그러니까 비식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국내에서 들고 온 해파리. 막 들고 오면은 막 어부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있어요. 아이씨 좋댔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있어요. 아씨 이러면서 진짜 이렇게 해요. 극한 직업죠. 해파리 편 보면은 막 죽을라 합니다 진짜로. 해파리 때문에. 그래서 해파리 때문에 주변에 고기들도 다 죽어요. 못 팔아요. 그래서 해파리는 그래도 거의 파지용이기 때문에 파지용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싸게 팔려요. 싸게 팔리긴 해요. 가져간 사람도 꽤 있고 화장품으로 쓰려면은. 외국산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에 들고 온다 비식용이잖아요. 이거는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비식용은 국내산만 면세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3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자료입니다. 다음 중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과세 표준은 이거예요. 이 부분이 과세 표준이고요. 세액은 이걸로 보면 되고, 그러면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세액은 6,540만원. 세 개 합치면 얼마예요? 8억 3,40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3번에다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매출의 공급 가액을 의미하고요. 세액은 세액이 있는 부분만 다 합쳐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궁그리 스크랩에 대한 전용계좌 입금. 그 다음 2번 기업 업무 추진비 등 이와 유사한 재화. 3번 사업가와 무관한 재화. 4번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에 대한 재화. 뭐 2번, 3번, 4번은 특히 이제 좀 태클 걸 수 있는 게 선생님 CC가 없는데요. CC가 없더라도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의 임차에 대한 제한은 매익스의 불공제 기본서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답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불공제 대상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는 거죠. 1번은 답이 돼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근데 1번은 여러분들 책에 본 적 있을 거예요. 궁구리 스크랍에 대한 전용 계좌 입금요. 궁구리 스크랍인 경우에는 그 전용 계좌로 입금을 안 한 경우에는요. 이거는 전액 불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용 계좌로 입금을 해줘야지만 그 공제가 돼요. 그래서 전용 계좌를 입금했을 때는 공제되는 거고 전용 계좌를 입금 안 했을 때는 불공제가 됩니다. 궁구리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아닌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5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관련 서식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봅시다. 매출에 관련된 서식이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월세 등 납부 시 세용계산서를 발행한다. 뭐 당연히 월세는 세용계산 발행하는 거 맞죠. 3번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4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4번 날에 발행한다. 뭐예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뭐죠? 부동산이죠. 부동산 관련된 서식이죠. 임대보증금. 뭐예요? 정답은 2번.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6번입니다. 다음 중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 했다는 증명 서류이며 법적으로 인정하는 서류다. 맞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1억에서 8천만원 바뀌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8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자발행도 되고 종이발행도 돼요. 선택지예요. 말 그대로 선택지이기 때문에 전자도 되고 종이도 되고 그래서 종이만 발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상이 틀렸고 선택입니다. 선택. 그 다음 4번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메일 날짜로 작성하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한다. 맞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7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영세사업자인 경우 매출 세익이 0이므로 환급이 발생함으로써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매출 세익이 0이에요. 환급이 발생한대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죠.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환급 받으려면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어요. 환급이든 납부든 신고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 2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 공제를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하는 매입세 공제할 수 없는 거 맞죠? 그 다음 3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다. 맞습니까? 예, 맞죠. 그 다음 4번 예정 신고 누락분이 존재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을 작성하며 확정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다. 맞습니까?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가산세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8번입니다. 다음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뭐 만원만 넣기는 미안해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좀 넣어봤어요. 얼마예요?
예정신고 때 해당돼요? 예정신고 때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안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시라고 이제. 확정신고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소득세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부가세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9번입니다. 다음 중 세운계산서 발급 시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좀 문제를 조금 신선하게 내봤어요. 맨날 말로만 하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글자 잘 보이죠? 자, 필수적 기재사항 어디예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가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근데 공급받는 자의 상호 이런 거는 이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고요.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는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요 밑에 거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사실. 그래서 몇 번이에요, 정답? 아닌 것?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0번입니다. 다음 중 세운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세인 거는 맞는데요. 세운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 미용, 목욕, 노점, 행상 이것도 발급 면제 하나고 직수출하는 재화도 발급 면제죠. 수출이죠. 3번 고속철도, 고속버스 제공하는 용역 이것도 발급 의무 면제. 근데 단 그 관광버스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 세운계산서 발행해줘야 돼요. 그 다음 4번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약국의 처방전. 약국의 처방전은 과세예요, 면세예요? 그렇죠. 과세이기 전에 면세인 거죠. 면세이기 때문에 세운계산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것이 아닌 것. 자, 아닌 거입니다. 예, 또 정정할게요. 그래서 아닌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오타는 문제 오타이고요. 예, 옳은 거 아닌 것 해가지고 나온 거라 사실 큰 오타는 없었고요. 몇 개 있긴 한데 오타는 다 지웠고 문제도 전부 다 제가 검증을 해서 이번에는 꼭 실수 없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4회차 부분은 제가 맞게 했는지 진짜 이거는 확신이 안 들어서 지금 아직도 확신이 안 들어요. 근데 다시 풀어서 보니까 그래서 맞게 했으니 여러분들 꼭 신뢰가 있는 문제로 제작을 했고요. 5회차도 신뢰 있는 문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24년도 7월 달에 당시 시행한 회차이고요. 9월달 회차는 이제 오픈톡방에서 이제 실무를 받았습니다. 예, 받아가지고 아주 고마우신 분께서 받아가지고 이제 6회차 거도 올해 12월 말까지 전까지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뭐 회의관리 1급이야 뭐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모의고사를 또 보시는 분도 계시고 모의고사로 이용을 해서 문제도 풀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실수도 많겠지만 오타도 부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신뢰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문제에서 좀 완전 다르게 만든 문제도 있고 기존 문제에 약간 난이도를 좀 높여서 만든 것도 있고 진짜 쉽게 나눈 것도 있고 아이디어 소지가 좀 고갈돼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풀이 해설은 제 거 이제 보면서 이제 하면 되니까 뭐 따로 뭐 풀이 해설은 안 적어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해설을 혹시나 봐도 이해가 안 될까봐 이렇게 이제 좀 적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좀 몇 개만 일부만 몇 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라고 적어놨으니 꼭 한번 보아주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50번 문제는 좀 제가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프리 해설이랑 좀 다르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여러분들의 꼭 합격을 기원합니다. 회의관리 1급은 그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봐요. 2024년도 문제 난이도 어떠냐? 난이도는 사실상
그래, 뭐 2022년도 문제까지 봤으니 저는 오히려 22년도 문제가 좀 더 난이도가 있다고 봐요. 근데 24년도 문제는 1회차부터 5회차까지 봤을 때 뭐 풀만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워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알고 재정관리사 준비를 할 거잖아요. 어차피 재정관리사 준비를 하기 전에 회계관리 1급을 준비를 할 때 확실히 알고 들어가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던 만큼 하면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12월 말 전까지 저도 2024년도 6회차 모의고사를 꼭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봐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